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께 학대에 가까운 차별을 받고 자란 분이 부모님에게 할 말 다 하고 연을 끊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사연글을 보면 대부분이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고민글들이 많은데요. 그 글들에서 보면 친정은 딸에게 돌아갈 곳이 되어주고 편도 들어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과의 갈등을 극복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어도 돌아갈 곳이 되어주는 곳이 친정인데요. 저는 그 반대예요. 친정이 오히려 흔히 보는 사연글에서의 시댁이고요. 시댁이 오히려 친정입니다.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친정의 따뜻함과 사랑을 갈구한 것이 제 욕심일까요? 이젠 그 욕심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남일녀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모든 것이 오빠 위주였어요. 오빠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혼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갖는 사람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바비 인형 하나 없었습니다. 오빠는 원하는 장난감은 모두 손에 넣고 자랐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바비 인형을 가지고 옷도 갈아입히고 머리도 빗겨주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부모님께 바비 인형 사달라고 말했다가 완전 미친년 취급받은 이후로 부모님에게 뭘 사달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꼭 필요한 문제집이나 책을 사달라는 말도 한번 하려면 긴장이 되어서 차오르는 숨을 한참 고른 뒤에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자가 라는 말씀을 달고 사셨어요. 엄마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6살 때 가족들 밥 먹는데 방귀를 소리나게 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여자가 밥을 먹는데 방귀를 뀌었다고 무슨 년 하면서 저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며 저를 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귀를 뀌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고 한동안 방귀를 참는 고통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자상하게 물어보시는 말씀에 대답을 하다가 제가 방귀를 참다가 상습적인 복통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엄마는 의사 선생님에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혼을 냈습니다. 기집년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부모 욕먹인다고요. 아버지는 참 가부장적이고 전통을 참 중요시해요. 차례 제사 지내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제사 음식 하는 것을 도왔는데 음식하는 것을 돕다가 전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집어먹었다가 엄마와 아버지에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한 번은 제사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오빠가 엄마가 굽고 있는 전을 손으로 집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오빠가 엄마 아빠에게 무지하게 맞겠구나 하며 긴장을 했는데 엄마는 오빠에게 이따 제사 끝나고 먹자 라고 자상한 말투로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뭐지? 하면서 뭔가 모를 충격을 받았었네요. 아버지는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저와 엄마는 음식을 나르기나 하며 부엌에 있게 하고 아버지와 오빠만 제사를 지냈어요. 아빠에게 왜 나는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가 기집년이 어딜 조상님 제사에 절을 하냐고 또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집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세뇌가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그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저에게 부모님은 고집이 세다는 말부터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고집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말을 하면 너는 참 고집도 세다 라는 말로 인신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 저에게 고집이 세다는 말을 하면 한없이 기가 죽었었네요. 30이 넘은 후에는 그 고집 세다는 말에 반항기가 생겨서 누군가 저에게 고집이 세다는 말을 하면 당신 고집을 저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인신공격부터 하는 걸 보니 당신은 참 고집이 센 사람이군요. 라는 식으로 받아치고 상대를 논리는 없고 인신공격부터 하는 사람으로 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부모님의 인신공격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이 되었던 것이었겠죠. 어렸을 때 젓가락질을 가지고 아빠에게 혼나고 맞고 했던 기억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어렸을 적 손이 작아서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아빠에게 혼나고 맞고 했습니다.
젓가락질도 못해가지고 나중에 남편 될 사람 집에 가서 부모 욕먹일 년이라면서 아빠는 제 젓가락을 빼앗아서 밥을 굶기고 그랬네요. 그 배고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굶기 싫은 마음에 젓가락질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빠에게는 달랐어요. 오빠는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혼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빠와 그릇 두 개를 놓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콩을 나르는 것으로 오빠에게 젓가락질 연습을 시켜주었습니다. 오빠가 콩 나르기를 성공하면 옳지 하면서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뭔가 모를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엄마의 그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랬지만 2살이 많은 오빠보다 제가 흔히 말하는 정석대로 하는 젓가락질을 더 먼저 하게 되었네요. 근데 반전은 신랑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이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오빠는 집에서 왕자님으로 자랐고 저는 밥을 축내는 식충이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으니 오빠가 저를 무시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와 싸우거나 오빠에게 덤비면 무조건 저만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질 나쁜 오빠가 무슨 트집을 잡아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라도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니 오빠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빠는 저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설명을 해줘도 그냥 그렇다고 해 이 미친년아 라고 하면서 옳지 않은 대답을 강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저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못했고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를 많이 해서였어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던 오빠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부모님은 오빠 공부에 방해된다고 TV도 안 보시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혼자 책상에 앉아 책과 대화를 했던 것도 있고요.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책상에 앉아 있으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제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빠는 혀를 차며 여자가 공부 잘해서 뭐에 쓰냐고 얘기했습니다. 저보다 윗세대 분들의 사연글을 보면 공부를 잘했지만 아들, 딸 차별로 진학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듣고 했지만 다행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 친가 외가 어른들은 제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부모님에게 부럽다며 엄청 부러워하셨는데도 부모님은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부모님이 첫 등록금까지는 내주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과외를 해서 대학 등록금과 제 용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과외하는 것이 잘 풀려서 대학 등록금과 제 용돈을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쓰고 남은 돈은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리기도 하고 모으기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소극적이고 소심한 저에게 다가와준 남자와 CC가 되어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부잣집 자녀가 많잖아요. 저희 시댁도 엄청 부자입니다. 아버님도 부잣집에서 자라 사업을 해서 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시면 네 시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저런단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외가 집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은 남녀 구별도 없으시고 항상 공정하세요.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신랑도 꼭 같이 하도록 하고요. 설거지를 하는 것도 제가 하기도 하고 신랑이 하기도 합니다. 시부모님은 누가 하면 어떠냐는 식이셨어요. 아버님은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아빠에게 엄청 혼나고 맞고 했었는데 아버님은 할아버님께 젓가락질 때문에 혼난 적이 없으시냐고요. 아버님 말씀이 젓가락질 때문에 몇 번 혼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안 고쳐지니 할아버님이 그 다음부터는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쓸데없는 걸 따져서 뭐하냐고 하셨습니다. 젓가락은 그저 음식을 먹는 도구일 뿐인데 어떻게 잡든 밥을 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와 다르다고 거슬려 하는 사람은 젓가락질 빼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수준 이하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억눌린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식사를 하실 때 밥을 한 숟가락 정도 남기시더군요.
어릴 적에 제가 밥을 남기면 아빠가 상놈의 집안에서나 그렇게 밥을 남기는 것이라고 뭐라 했었는데요. 그것도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할아버님이 그러셔서 그렇게 해오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옛날 양반들은 밥을 남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위해 일하는 하인들은 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들도 먹는데 그 하인들을 더 먹게 하기 위해서 양반들은 음식을 남기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조상대대로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다가 좀 아는 사람들이 속으로 아빠를 많이 비웃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사도 남녀 구별 없이 지냈습니다. 아버님이 제주 역할을 하시고 신랑은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리고 축을 읽고 하면서 두 분이 제사 진행을 하긴 했지만 시누이와 저와 어머님도 중간에 국을 숭넉으로 바꿔야 하는 때를 빼고는 함께 제사상에 절을 했습니다. 신랑의 사촌 형제들 중에서 결혼 안 한 여자들도 꼭 따로 제사상에 술을 한 번씩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버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예로부터 여자들은 제사에 참석을 안 하는 것 아니었냐고 했더니 아버님은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여자도 며느리도 이렇게 같이 차례 제사를 지냈는데 글쎄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 아버님의 말씀대로 옛날에 여자들도 제사에 참여를 했던 것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차례 제사에 열성이신 친정아빠가 전통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었다는 것이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시댁은 때에 따라서 명절 전주에 할아버님 산소에 미리 성묘를 다녀오시고 저희와 신혼에 모두 함께 명절 연휴 동안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딸에 대한 차별도 없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식이에요. 제가 자라온 친정의 환경과는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차차 적응이 되고 여행을 갔을 때 시어머니와 한 방을 쓴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라면서 있었던 일을 밤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시며 울기도 많이 우셨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성격이 괄괄하신 분이 제 앞에서 친정부모님을 욕하실 수도 없고 해서 많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서 당신 아들처럼 답답한 놈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찡하던지 그때 어머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쯤 되면 저희 오빠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새언니와 맞벌이 하면서 아이 둘 키우고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오빠가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빠가 이직을 자주 하고 백수 생활을 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직장 꾸준히 다니며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시댁에서 전부 다 해주셔서 돈 든 것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엄마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보내줬고요. 보내주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잘 받았다고 전화도 안 와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딸이라고 저와 수다를 떨고 싶으신가 봐요. 엄마가 저는 아직도 부담스럽기만 한데 엄마는 딸이 엄마의 말을 살갑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버지에게 여자라고 무시당하며 산 엄마의 인생이 가엾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남존여비의 희생자로 살았으면서도 저 또한 남존여비의 희생자로 키운 엄마에게 제가 어떻게 살가운 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매사에 공정하고 허례허식에 구애받지 않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며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걸요. 제 신랑이 워낙 부잣집 아들이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런지 친정 부모님이 결혼 후부터는 저를 무시하는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오빠에게 다 준다고 하더군요. 그 재산이라는 것도 부모님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인데요. 그걸 가지고 저에게 욕심내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오빠는 제가 있는 집으로 시집가서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오빠는 출가회인인 딸이 무슨 친정재산에 눈독을 들이겠냐고 하고요. 괜한 심술이 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의 구별이 있냐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부모에게 처음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들, 딸 구별 없이 공평하게 부모 재산을 받게 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가 딸인데도 대학까지 가르쳤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부모 재산에 욕심이나 낸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빠도 저에게 출가회인이 어딜 부모 재산에 욕심을 내냐고 했습니다. 이젠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이 상황이 웃겼습니다. 그래서 장난 좀 친다는 생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출가회인 그딴 게 어딨냐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고 했습니다. 난 받을 거 받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또 저에게 고집이 세다 어떻다 하시더군요. 누군가에게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인신공격일 뿐이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딸이라고 안 해준 거 없이 키워놨더니 부모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려 든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오빠와 비교되게 차별받고 자란 것이며, 방귀 한 번 꼈다고 정신이상자 취급해서 복통이 생기게 된 것이며, 젓가락질 지적당한 것이며,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말 중간중간에 우리 시부모님과 비교를 하면서요. 사위 앞이라고 시부모님을 깎아내리지는 못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가부장적이라서 아들 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빠가 예쁘고 제가 미웠던 것이라고요. 그런 부모의 차별에 마음의 공허함을 공부로 달래다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고, 그 덕에 좋은 신랑과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일 뿐 부모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제가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깊은 뜻이 있어서 저를 오빠와 차별해서 키운 거냐고 물어봤어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제가 지금 한 모든 말들과 부모님에게 서운해했던 마음들을 모두 사과드리고 앞으로 살가운 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부모의 학대에 가까운 대우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부모님께 물었어요. 혼자 힘으로 극복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살던 차에 시어머니께서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앞으로 뭐 사서 보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키운 오빠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사보내라고 했던 것 중에서 오빠네한테 간 것도 꽤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오빠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며 내가 엄마에게 사보낸 것들을 받았으니 양심불량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새언니가 나서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당하고 애꿎은 새언니가 사과를 하냐고 부모님과 오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무시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과도 못 받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부모님과 오빠의 뜻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역행만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나 부모님과 오빠는 나를 무시하지 못할 사람들일 거라고요. 오빠는 결혼할 때 받은 것도 많고 하니 부모님의 남은 재산은 내가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 내가 100번 양보해서 오빠랑 공평하게 나눠 가질 거라고도 했고요. 신랑은 저에게 친정부모님 아파트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고 하더군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러냐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런다고 애꿎은 신랑에게 버럭했네요. 그리고 신랑과 친정에서 나왔습니다. 신랑이 친정에서 술을 좀 마시고 제가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어찌나 보고 싶던지 대리기사님에게 시댁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어머님은 주무시다 깨셨는데 제가 뵙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니 어머님은 그냥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님도 옆에 앉으셔서 신랑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시어머니에게 안겨서 울다가 그날은 시댁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친정과 연락 한 번 안 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랑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느 날은 친정과 이대로 연 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한 가지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라도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나니 좀 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이신 세대에도 이런 집이 있었군요. 어떻게 되든 친정에 관심 끊으시고
시댁과 즐거운 일상 만드시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